네, 돌아서 있는 그러니까, 모델일 때. 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잡았을 때 네네. 그 사람한테 내가 영향을 미치거나 안 미치건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관계라고 아, 하는 건 너무 여기서 좋아. 상호 침투라고 하는 거는 왠지 서로 영향을 네네네네. 주고받아야 할 것 아, 최고, 같은데 최고. 그게 아니라 네네. 내가 뭐 잡든 뭐 당연히 상대방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네네. 쪽에서 상호 침투라고 하는 그렇죠. 거고. 이게, 그 전혀 그쪽하고는 의도는 아, 상관없는 의도 상관, 아니, 의도라는 단어를 상상력이라는 단어로 바꾼다. 이게, 삼부가, 제가 최근에, 제가 레비스트로스의 그 야생의 사고를 읽고, 난 돌 맞았네. 앞으로 재미있으리. 이래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도 무게로 받은 돌이 요 돌입니다. 난 돌 맞았네. 앞으로는, 사고적으로, 지금 이게 너무 좋은 질문. 하게 되게, 짜릿짜릿하네. 요거를, 이, 그런데, 상호 침투가 어떤 거냐면, 자,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되게 감각적이에요. 구체적이고. 옷을 하나에 잡아. 느낌 있잖아요. 느낌이 남아. 그걸로 우리 삶이 꽉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에 가서 본 그 푸른색, 길 가다 맡은 향기, 잠금샘의 손을 잡아, 그 사람을 손잡을 때 기억 같은 거 기억나시죠? 아, 그 남자, 그 여자의 기억도 있고, 아니면 애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완전히 직관적인 느낌 남고, 내가 잡혔을 때도 남지. 왜냐면 신체적인 거니까, 이게 제가 누구한테 머리 잡혀보신 적이 남지. 아, 이게 이런 거도 있고, 제가 손이 작구나. 제가 지금 슬프구나. 제가 지금 이게 남쪽을 잡히는 사람에게도 기억이 그때부터 말려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렇게 매듭의 실가닥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활성화되고 매듭을 구성했을지는 그 단계에서는 결정되지 않고 좀 더 진행이 됩니다. 그럼 지금 질문이?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그 관계가 어쨌든 우리는 뭐 서로 간에 엮이는 느낌, 뭐 애들이라고 해도 아주 서로 좋네. 이렇게 네네네. 엮이는 느낌인데 네. 왠지 아, 돌아서 있어. 그것 그러면 때문에. 왠지 단절된 우리는 아,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고. 최고. 그래서 돌아서 있지만 요 장이 뭐냐면은, 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왜냐면 내가 요 사람 보는 것 같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상호 침투라는 모델을 티밍글도가 아주 좋아한다. 일단은 직접적으로 뭔가 얽힘이 선이라는 비유가 뭐냐면은 선이 다발을 형성한다를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근데 출발을 생각하는 선은 뭐냐면 선이 핵심 개념은 요 끝이 있는 거예요. 끝하고 끝이 이게 짜는 거예요. 짜는 거. 여기가 면이 아니라는 게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재밌는 부분인데 요건데 여기에 딴 선이 이렇게 선이 길잖아요. 딴 걸 또 말려 들어와. 그리고 내가 이거를 꼬았는데 그걸 꼬보니까 또 뭐 꼴 게 있어. 이렇게 하니까 이자 관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어나는 사건은 이자 관계로 분석하면 되는데 전체 일어나는 매듭은 다발적이다라고 하니까 등을 보고 있지만 그 이제 모델로 그런 건데 실은 등을 내준 그 사람도 여러 가지로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이 이렇게 이제 맞물려서 핵심은 다발로서의 사회, 선으로서 들어감. 그런데 이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붙잡는 순간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더, 근데 저도 그 아, 질문하신 그 이유가 네네. 저도 사실 등 이러면은 그 등이라는 거에 너무 꽂혀 있으면 이게 뭔가 단절의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 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아까 그 문화혈압의 얘기 나왔지만 서로 마주 본다는 거에 대한 약간의 그 뭐라고 약간 반대 개념으로서 그 등이라는 게 온 게 아닌가. 그 네네.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는 약간 좀 아, 그런 느낌이 조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고 지금 이게 이 이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모든 이론이 그렇습니다. 앞 사람 이론을 좀 치고 그러니까 자기 정교화하는 거죠. 그런데 요는 우리가 마주 본다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악수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같은 데 본다는 것도 되게 좋아해. 아니야. 우린 등만 봐. 요 비유가 어떤 관계적 삶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그럼 더 음미해 볼까요? 등이라고 하는 게 그 관계에서 서로 등을 본다면, 지영쌤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뭔가 이건 느낌인데 뭔가 그 마주보 아까 원탁 얘기도 나왔지만 원탁이나 이렇게 마주본다 그러면 둘이 합심을 해서 혹은 원탁에 앉은 사람들이 10명이면 10명이 합심을 해서 네, 뭐. 뭔가 하나를 이뤄내야 될 것 같아. 아니면은 합심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좀 같이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저는 조금 먼저 네네네. 떠오르거든요. 근데 등을 본다 그러면 계속 뭔가 창발되고는 있는데 네네. 우리가 뭔가 합의해서 어떤 하나에 도달해야 돼. 이런 생각은 좀 안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고, 1차적으로는. 아, 네. 그랬고, 근데 이제 네, 네. 앞에 한 사람이 네. 서 있어. 근데, 음. 그 사람만 보고 있어. 그러면 등만 보이지 않아. 아, 그게 아니다. 그거 그러니까 머리 너무 보지 좋아. 않는다는 거잖아. 너무 바로 좋아. 앞에 있는 네네. 등만 본다는 거. 근데 등을 붙잡는답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죠. 등을 본다고 했을 때는 다 선생님 등만 모두가 그게 아니고 붙잡아야 되니까 멀리 있으면 안 돼. 바로 가까이 있어야 돼. 그러면 해결이 된다? 더 그래서. 그게 아까 네. 왜 각자의 개별성을 잃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다발들이 다 각자 개별성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등일 수밖에 없는 수도 그것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 모델이 어떠냐면, 스티밍골드가 행여자를 또 좋아합니다. 행여자는 뭐냐면은, 지면을 따라가는 자인데, 자기가 가는 자죠. 수정쌤 느낌이 오시죠? 내가 걷지. 그런데, 나를 걷게끔 하는 것이 앞에 있지. 이게 이제 등을 본다. 내가 공부를 하지. 근데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어. 그 하고 싶은 걔는 너보다 앞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등을 보는 거죠. 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그 사제 모델이 네네. 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등 모델이? 등 모델은 사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만약에 네네. 이제 그러니까 내가 붙잡아야 되는 그 스승으로서 배워야 되는 그 무엇으로서가 앞에 가고 네네. 내가 약간 뒤따라가기 때문에 네네. 그 등을 본다는 네네. 거군요. 그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앞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있어요. 존재론적으로 먼저 있고 시간적으로 먼저 있어요. 나는 늘 따라가는 자인데 따라가는 행위를 티밍골드가 동사적으로 바꾸면 붙잡는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따라가는 게 이제 배우는 거죠. 붙잡는다는 게 뭐냐면 그 선생님의 느낌을 내가 이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아시는 걸 좀 갖고 오기는 것기도 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안다가 아니고 그게 나에게 어떤 느낌과 기억으로 남느냐를 티밍골드가 보라. 근데 이 느낌으로 집에 가서 밥을 한다면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 개별성. 여기서 지금 장 선생님 말씀하신 걸 제가 이렇게 확장해 보면은 선생님에게 배워야 할 게 먼저 있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선생이어야 할 이유도 따로 없었고 단지 앞에 있었다. 자, 그러면 진희쌤? 전문이라고 하는 거랑 등을 본다는 게 왜 등을 본다고 하는 게 아까도 이해가 안 돼서 안 되는데 이 등을 본다고 할 때 그 마주 볼 때는 사실 반응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네. 너무 좋네요. 선생님의 의도를 네네. 그 마주 볼 때는 네네. 캐치를 해야 될 거, 그걸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등을 볼 때는 네네. 선생님의 의도가 완전히 반영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뭔가를 좀 상대의 뭔가를 받아가기보다는 네네.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는 바로 좀 그런 느낌이 좀 더 있는 네. 것 같아요. 그거를 글로 쓰십시오. 블렌즈의 숙제입니다. 얼굴 개념. 네네네. 떠오르는 그 등의 개념. 약간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세 번째 시간에, 세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등 개념이 나오니까. 근데 얼굴을 보지 않는다잖아요. 그 진희쌤이 너무 잘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의 의도, 선생님 입이나 선생님 눈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럼 알아서 배우는 거야. 그런데 그걸 잘 배운지 못 배운지 선생님이 지금 딴 거 보고 있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허락받을 문제가 아니고 그 붙잡음과 붙잡힘이 갖는 기억만 이게 그 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는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책을 달달 읽을 건지 우리한테 읽는다는 게 지금 어떤 일인지를 이념적으로 할 때 되게 좋은데 진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해석이 너무 좋네요. 의도와 상관이 없다고 이때 필요한 게 온리 붙잡는 자의 상상력이다. 상상력이라는 점에서 상상력도 티밍골드를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상상력이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애들이 절대 거저 얻어지지 않아요. 상상력은 자기가 공부하는 만큼, 자기가 겪은 만큼, 정서적으로 촉발된 만큼 있지. 애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게, 엄마, 유령이 와. 아니야. 그게 유령이긴 보이는데, 이거야, 이거. 이렇게 우리 더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뭐냐면은, 티밍골드의 그 인간은 행녀라고 합니다. 행녀가 뭐냐면 내가 걷는데 어머 저 사람이 걷는 게 너무 저 사람 가는 데가 좋아 보이고 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근데 왜 여기 있어? 그럼 또 이런 골목인데 또 따라가 이런 모델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티밍골드에게 여행자는 여행이 취미 아니다. 존재 양식이다. 중단 없이 이끌리면서 이끌어지는 건데 얼마나 이게 격렬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렬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도주선, 탈주선 이렇게 이제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쓰시는 건데 여기서도 덧붙이면은 행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더 많은 것을 상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많은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생명력이 높은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가 왜 곰쌤도 그렇고 장금쌤도 계시지만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뭔가 하실 때 어머 어떻게 저걸 생각하셨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티밍골드는 그런 스승의 존재를 상상력이 되게 풍부한 사람이어가지고 저기를 가신다 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못 갈 때구만. 그런데 저기서 가시는 길을 보니 너무 매력적이야. 나 좀 따라가 봐야지 하면 내가 상상력이 이렇게 해가지고 와 금방 마지막 장으로 가야 되겠네. 마지막 장으로 가면은 여기가 참 좋은 책이라고 우리 기현쌤이 62페이지 보면 아하. 지식의 성장은 인격복 성숙이랑 같이 간다고. 네네네. 이런 얘기가 네. 이런 거랑 연결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성숙과 마찬가지로. 평소에 피곤함이 여기 스쳐 지나가네. 그래서 공부를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증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게 다 풀고 풀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잘못하든 제가 잘하든 제 탓 아니다. 각자 풀고 푼다. 선생님 좋죠. 궁금한 점이 네네네. 보나. 질문이 네. 등을 보고 간다는 게 어떤 사제지간에 내가 공간을 어떤 끊겼죠. 그런 의미도 있는데 저는 그 존재를 이렇게 증유론이나 이런 것에서 말할 때 어떤 환경과 정서적 감정 이런 것에 이렇게 떠다닌다 이런 글귀가 지금 생각이 나서 네네. 그 어떤 등이라는 것은 직접적 어떤 접촉이 아니라 아니. 공기나 지금 날씨든 그런 거랑은 좀 연관이 없을까요? 그 매질이나 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인식하는 어떤 이론이 어떤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현상을 설명하는 게 있고 또 어떤 묘사가 들어가는 게 다채로운 차원이 있는 거를 보나쌤이 지금 감안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을 본다가 아니고 등을 이게 가까이에서 등을 붙잡는다로 더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붙잡고 붙잡히는 것으로서의 공동체 하면 어떤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붙잡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선생님들 손이 2개밖에 없고 발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모든 방식으로 지금 다 못 붙잡아요. 자연의 어떤 것도 모든 걸 모든 방식으로 지금 다 붙잡을 수는 없어. 그런 한계가 있어. 그래서 입문세만의 방식으로 붙잡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닫혀 있진 않아. 언제든지 열리고 언제든지 수축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열려 있잖아요. 붙잡을 것들이 모두 나에게 앞선 생명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이 가득해. 여기서 사고로 뭘 깨야 되냐면은 지금 여기에 이게 되게 어렵죠. 마우스도 있지만 이 공중에 대기에 떠도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베어하우스 1층에는 이게 이제 새 들어 사는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는 많은 기억이 있어요. 이 물건이 기억을 갖고 있어. 이게 애니미즘, 이 티빙골드 말고도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상상력이죠. 얘도 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말 걸 때 조심해야 돼.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 그런데 여기 오면 우리가 베어하우스를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몇 개의 기억과 흔적을 이 공간이 이렇게 담뿍 갖고 있어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니까 얘들도 힘이 들죠. 그리고 붙잡히고 안 붙잡히고 이렇게 이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물건과 관념으로 가득 찬 것이 우리의 대기다. 그래서 2장이 이제 장금생과 다음 주는 더 장금생이 계시니까 더 재밌어질 텐데요. 이 지면하고 대기 사이에 어디 빈틈이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앞에 선생이라고 하는 게 뭐 많이 아는 사람 아니다. 뭐 상상력이 풍부한 어떤 뭐 미리 있었던 애들이다. 이런 거고 당연히 물건이 선생이 되기도 합니다. 붙잡을 수 있는 존재니까. 인격 개념은 물건까지 다 써야 되는 게 붙잡히는 거에 사물이 다 들어오고 왜냐하면 그 사물 안에는 기억이 들어가 있고 흔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뭐 하나를 건드리기 되게 어려워요. 이게 주인이 우리가 새들어 살아서가 아니라 이 공간의 모든 것에는 기억이 들어가 있어서 아까 혜원쌤이 질문 내신 것처럼 그 기억을 붙잡을 때 기억에도 변형이 일으키지만 나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 영향이 나를 쳐서 나를 부서지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보나쌤 말씀을 제가 질문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책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칸트가 몰랐던 거는 얼마나 많은 걸 알아야 될지를 몰랐던 거다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칸트는 어떻게 서가지고 세계를 다 알아야 된다,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많을지는 몰랐다. 이걸 바꾸면 붙잡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을지를 우리가 정말 충분히 다 알 수가 없는데 정말 많다. 꽉 차 있다. 매질로. 우린 여기에 푹 잠겨 있다. 그런데 안 붙잡으면 뭐 이렇게 됩니다. 빈틈이 없어. 그런데 능력이 다 잡을 수가는 없다라는 거고 뭘 잡아야 돼? 여기가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장 선생님이 정확하게 포착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택한다는 게 되게 조건적이다. 선택을 좌우하는 거는 진리가 아니고 상상력이다. 그러니까 상상이 작으면 선택의 그 범위와 이게 덜 들어가는 거고 상상이 아주 적극적이고 하면은 우와 이게 가능하다 야 이러고 새로운 걸 이것도 너무 붙잡는구나 이렇게 살리고 랄까요? 막 이렇게 또 살리고 좋네요. 그게 생명이니까. 근데 왜 어릴 때는 되게 직접적인 가르침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사실 누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내가 잡든가 말든가인데 저는 갑자기 외롭다는 생각이 든 게 누가 옆에서 두고서 이렇게 앞에서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손길이 필요하다. 근데 이 성인이 돼서는 아무도 그런 거 없고 내가 선택해서 하든가 말든가라서 갑자기 그게 딱 떠오르면서 등을 보고 있다는 게 촉발된 것 같아요. 등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나이 들어 생각하는 게
사람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그러니까 등을 보고 있다가 처음에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되게 맞는 말이라 생각을 한 게 사실 사람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외롭습니다, 지금. 뭔가. 근데 요 정서가 지금 이제 이것도 핵심 정서고 보통은 공동체 이러면 떠올릴 때 막 이렇게 어제 이렇게 가구야 공주 이야기 그 지브리 특별전이 있어서 보러 갔는데요. 거기에 그 다카하타 이사오라는 지브리에 있는 어떤 감독이 공동체를 위해서 싸우는 만화영화를 만들 때 이게 싸울 만한 공동체를 그려내야 되니까 그 호루스 왕자의 대모험이었는데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그릴까 할 때 잔치를 하는 거를 그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라고 할 때 아니면 뭐 내 삶이라고 할 때 뭐 북적북적하고 막 이렇게 잘 먹고 뭐 이렇게 네가 있고 뭐 이해하고 뭐 이렇게 격려받고 뭐 사랑하 이게 아니고 지금 팀워크는 행여밖에 없는 자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윤호 쌤이 저는 정확하게 그거를 포착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 가요. 사람으로서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보나쌤의 질문과 많은 것과 실은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의견을 동의해줄 사람과 돌은 없지. 왜냐하면 각자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내 정서를 나눌 사람도 없지. 왜냐하면 각자 지금 이게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독특하다는 거를 보는 철학이죠. 왜냐하면 그 두 손과 두 발로 우리 누구도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 개인의 삶에서 붙잡은 것들이 나 어느 지역 어느 학교 나와서 이게 설명 절대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딴 거 잡고 있잖아요. 너무 고유하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인나쌤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떤 고독이 주파합니다. 그냥 이게 나눌 수가 없네. 상대가 나를 뭐 이해를 해줄 수도 없고 각자 붙잡히고 있어. 내가 왜 여기 붙들려 있냐 이런 것도 너무 많고 그런데 이거를 팀 인골드가 어떻게 보냐면 그는 점점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그는 이게 홀로 있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꽉 차 있는 것들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유나쌤 이런 건 어떨까요? 사람이 옆에 없지 당장은. 그러나 유나쌤 요즘 글이 얼마나 좋은데 그 에세이에 뭐 이런 인류학자가 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툰드라의 풍경이 와 있고 이게 혼자 붙잡고 있긴 한데 그는 외롭지 않아요. 붙잡을 때 이렇게 보는 모델인데 유나쌤이 그 등에 오늘 핵심은 등이네 등. 오늘 후기를 등이란 등 그놈의 등 이걸로 진짜로 글을 조금씩 쓰는 게 인류학이에요. 여기서 하나 촉발받은 마음껏 후기를 쓰시면 좋겠고 등이라고 하는 기준은 아까 그 진희쌤 말씀이 정리를 하자면 1번으로 가는 게 좋겠네. 이론적으로는 이게 되게 위계가 있는 모델을 쓰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앞에 누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계를 받아들이는 내가 소외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많은 걸 보고 간다는 의미에서 생명력이 있다라고 티밍골드가 계속 본다. 글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나쌤. 이 앞부분 아까 말씀하신 앞부분 그대로 쓰셔도 되게 좋은 글이고 그거에 대해서 등모델을 활용한다면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 혼자 있지 않아요. 적어도 화요일 아침에 잔소리해서 친구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숙제하느라 팀인골드도 있고, 이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팀인골드가 계속 실제적으로 생각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정말 네가 혼자 있냐고. 절대. 정말 네가 외롭냐고. 아니, 그게 가끔 이런 거예요. 진짜로. 꽤 잘 살고 있어. 이런 거를. 그런데 이 행여 모델, 그러면, 이게 오늘이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이래 봬도 준비 많이 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그럼 건너뛰어가지고, 이게 여기서 89쪽에 보면은, 칸트를 막 이렇게 뭐라 하시는데, 제가 칸트도 모르고 이승쌤만 조금 알고 이래가지고, 계속 이승쌤 여기 왔다 갔다 하시니. 그런데, 89쪽에, 밑에서 올라오면은,
칸트가 절대 알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칸트가 뭐 나쁘다보다 알아야 할 것이 얼마나 더 남아 있는가. 너무 좋죠. 끝이 없네. 이러면 좋은 거야. 물론 끝이 있어도 좋기도 한데, 알아야 될 게 아주 많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허무해지지 않죠. 그 허무는 목적론과 구동되기 때문에, 끝이 없다. 이게 이제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90쪽 마지막을 보면, 칸트의 여행자를 살펴보자. 91쪽에 그는 가로질러 간다. 근데 행여자는 가로질러 못 가. 이게 가다가, 어머, 애들이 직선으로 못 가자. 이거 고저 새가지고, 아시죠? 애들 놓치면 순식간에 확 가잖아요. 새는데 되게 빨라. 미스테리. 그런데, 칸트적 여행자는 서울까지, KTX. 그런다. 그런데, 그거는 운송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90이, 여기 치고 또 치고 이런 줄인데요. 92쪽의 둘째 줄, 자, 이게 우리 수정쌤이 좋아하시는 대목이겠네요. 최수정 선생님께서는, 걷다라는 동사를 지금 탐구하고 계십니다. 수정쌤에게, 제가 읽으면서 수정쌤의 생각이 들었는데, 걸을 딱 시작하잖아요. 붙잡기 딱 시작하면은, 아주 붙잡을 것이 많아지는 느낌이 온다. 걷게 되면 깊이가 확 이렇게, 넓이가 확 생겨. 그래서, 넷째 줄에 세계가 자신의 선으로 누비다 이런 단어 좋죠. 그러니까 누비다가 요리 가고 요리 가고 저리 가고 이런 무늬로 있고 그는 여기가 장금쌤이 주목하신 부분입니다. 둘, 다섯 줄에 그는 성장한다는데 보통 우리가 성장하면은 1학년이 10학년이 돼요. 제가 칸트는 몰랐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 성장은 어떤 성장이냐면, 그 다음 문단에, 자, 움직임의 요인을 고찰해보자. 보행자에게 움직임은 삶에 대해 보조적인 게 아니다. 단지 정신에서 후속 모욕화를 위한 감각, 이런 게 아니다. 오히려 움직이는 게 아는 것이다. 이게 라인스 2부인가, 그 책에 티밍골드가 걸으면 나 자신이 세계에 대한 지식이 된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게 움직이는 것이 아는 것이다. 요거 하나를 시험 문장으로 확 풀면 좋은 글이 됩니다. 보행자는 나아가면서 안다. 이게 그냥, 윤아쌤 이런 거는 어떨까요? 내가 요런 책들이 저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나는 행여자야. 가끔 고독하고, 할 건 되게 많고, 이런 걸로 이제 가져가 보자. 이렇게 되면 내가 알아서 나아가는 게 아니야. 장금쌤이 훌륭하다고 해서 장금쌤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장금쌤의 뒷모습을 보면 이렇게 상상력이 촉발이 되는 건 나야, 나. 그래서 장금쌤을 좀 따라가면 그때 알게 돼. 알미 상상력 뒤에 옵니다. 그러면 가던 길을 가면서 그의 인생이 펼쳐진다. 그래서 안다는 거에 대한 이미지를 정말 많이 깨려고 하고 계십니다. 교육 모델도 쓴데 우리가 왜 공부해야 돼? 뭘 알려고. 그게 선생님은 가르쳐주지 않고 이건 진진쌤이 하신 거고 알아야 될 건 누가 찾냐면 내가 막 찾아내야 되고 윤아쌤이 아까 하신 거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행여자가 되면 현명해진대요. 현명해지는 사람은 뭐냐면 인격적으로 성숙하대. 인격적으로 성숙이 이게 핵심은 인격적 성숙은 평생 계속된 일을 우리가 보통 평생 뭔가 좋아지는 걸 인격적으로 성숙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 전문가와 초보자는 지식의 양에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밑에 냈었죠. 환경 속 단서에 훨씬 더 민감하며 그 다음에 이러한 단서의 판단력과 정확성으로 대응할 수 있는 훨씬 더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현명해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는 길을 잘 보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여행지에 우리가 갔습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아무도 여기 지도가 없네. 근데 현옥쌤이 해가 45도 방향, 저 방향에 저 그림자, 보통 저 교회를 짓는 거는 아마 이런 사람들이 이러면 자, 이 건물 돌아가면 뭐가 나온다 이러실 거 아니에요? 이게 현명한 겁니다. 근데 헛다리 짚어가지고 막 다른 데 데리고 가. 상상력을. 이게 바로 인격적으로 성숙이 덜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안 가야 될 때는 막 찾아가. 거기 깡패가 있고 막 도둑이 있는데 이건 정말 이런 걸 가지고 미숙하다 그래. 현명한 자는 길을 잘 찾아가. 더 재밌는 길, 더 많은 뭐 상상력을 촉발하는 길. 그러면 지금 이게 너무 좋죠. 안다는 거에 이미지를 바꾸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해보자. 막 웃으시죠? 계속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내가 쓸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게, 자, 팀 인골드의 제자라면, 팀 인골드의 등을 보고 우리가 조금 간다면은, 가봐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좋은 메시지가 담긴 글을 쓰는 게 절대 아니고, 내가 이걸 좀 흉내내 봤고, 여기 좀 머물러 봤더니, 요런 글이 나와서, 이거를 쓸 수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팀 인골드는 현명해지셨군요. 근데 이 현명은 또 진진쌤이랑 나눌 수는 없어요. 여기가 유나쌤, 왜냐면 이거는 내가 걸은 길이고, 나한테 의미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길을 제시해줬던 팀 인골드한테 가서 저 잘했죠? 이럴 필요도 없고, 이런 거죠. 이렇게 하는 요게, 그래서 93. 이 사람은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다. 아니, 거기 가보니까 요렇더라고. 거기는 요렇게 가면 되더라고. 이야기꾼이에요. 이래서 할 얘기가 많고, 그 다음에 말해줄 수 있고, 이거를 귀추법이라고 해가지고, 요 이제 빨간 동그라미인데요. 요 행여자는 뭐냐면, 딱 읽어. 비 오대. 오늘은 남산을 요 길로 가야 길을 덜 맞고, 아니면 요 길로 가야 잘 맞고, 근데 이거를 처음 간 데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워낙 상상력을 많이 써봐가지고, 매듭을 잘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 방식으로, 이렇게 새들어 사는 인물에는, 전 이게 좋은데, 우리 방식으로 이게 여기서 좀 떠들면 방해 안 주고 세미나 가능하겠네. 이런 거.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두 번째 문단에 이 보행자는 인상에서 요건데 인상에서 이야기를 풀어간다. 그러니까 내 출발 지점은 이겁니다. 참 좋구나. 뭐 이렇게 인상을 해석해야 되고 측량사라기보다는 이야기뿐이다. 이거는 좋은 데야, 나쁜 데야, 저 사람 훌륭해, 너는 못나, 이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훌륭해 보이는데, 오늘 저런 날씨가 있고, 이거 뭘 잘 풀어가. 이 풀다, 이렇게, 이야기도 지금 이게 지금 진짜 많이 쓴 건데, 이야기를 그 사람 잘 풀어낸다 이런 말 쓰잖아요. 매듭도 풀어낸다. 이게, 그 동사적으로 매듭에 관련되거나 말에 관련되는 거 우리 같은 동사 씁니다. 본다 있지 않습니까? 본다. 실제로 보지만 그래서도 해본다 이런 거, 트라이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이 다른 전반적으로 동사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하는 영역이 다른데 같은 동사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풀다, 이야기하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사건은 인상에 길을 내주고 인상의 뒤를 따른다. 이야기적이다, 총체적이다. 이야기적이고 개요적이지 않다 핵심이고 열려있고 탐색적이다. 94쪽에 들어가면 변화무쌍하다. 그 다음에 95쪽에 강조되는 글은 움직임 속에서 사고한다. 그러니까 사고가 움직임에 앞서지 않는다. 요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움직여야 모든 것이 붙잡는 행위와 함께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면은 동시사건인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우린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벌어지는 일을. 그러니까 내가
기현쌤, 글을 쓰기 전에는 뭘 쓸 수 있는지 난 절대로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기현쌤이 이번 주 모 세미나 후기에 쓰신 것처럼 그냥 한다. 그냥 읽는다. 여기에 많은 이유를 안 갖다 붙여도 그 이유가 사후적으로 이렇게 발견이 아니고 창발하리라. 이 움직임 속에서 사고한다. 저도 이거 문장이 되게 와닿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엉덩이 붙이고 있으라고 그러고 움직이지 말고. 그래, 맞아. 뭐 이렇게 엉덩이 가볍냐, 막, 가만히 앉아있어라, 막, 이런 주입식 교육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엄청 움직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딱 뭔가 육아를 할 때 이런 텍스트를 만나서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아이한테 많이 움직여야 된다. 아니, 그게, 실제로 어디 가란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애들 두고 집을 나가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움직인다는 게 요거를, 연하쌤 조금 여기를 보나쌤 얘기랑 붙여보고, 요게 매듭을 짜는 거예요. 매듭을 짜고, 선을 푸는 건데요. 세상이 꽉 차 있다고 하면은, 연하쌤은 아이랑 있는 그 공간이 이제 꽉 차 있다. 선생님, 아까 그 그물 엮는다는 이걸 말씀하셨을 때, 그 그물이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실생활에도 이용을 하려면 밧줄 같은 거고도, 비슷한 굵기의 그거를 짜야지, 활용도가 좋잖아요. 근데 그 실이 꼭 굵기가 같아야만 할까라는 의문이 들어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참, 붙잡을 수 있는 건 매우 많다, 출발. 그런데, 잘 붙잡아지지가 않는다가 핵심이에요. 붙잡고 싶지. 근데 내 손이 커. 그 다음에 아직 힘이 덜 붙어서 애들이 이렇게 그렇죠. 처음엔 못 잡죠. 잡을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시력이 이렇게 초점을 못 맞춰? 이러면 못 잡는 거예요. 붙잡을 게 많은데, 붙잡고 싶지만, 붙잡아지지가 않으니까, 매듭을 짜야 되는데, 그게 생명이니까, 잘 짜지지 않습니다 해서, 지금 보나쌤 말씀하신 게 맞는데, 꼭 그거를 붙잡아야 될까? 요거는 능력이 다 충족된 상태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거기 가기 전에 지금 오늘은 여기 머물까요?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와, 이게 진짜 붙잡는 것인가에 그 동사를 깊이 음미하면은, 배운다, 쓴다, 건다, 요거를 하나 해결을 해보고 난 다음에, 보나쌤께서,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그것으로 이제 문제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그것이어야 될 이유는 없죠. 근데 하필 이게 그래서 수동과 능동이 문제인데요. 하필 그게 나를 촉발을 왜 시켰냐인데, 실은 내가 촉발 당한 거야. 내가 이게, 그러니까 아까 어제도 했지만, 기다린다는 게 능동이냐, 수동이냐. 기다리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이게 능동이냐 수동이냐 붙잡고 싶었는데 붙잡힌 건가 이런 것 속에서 문의를 붙잡는다고 할 때 붙잡을 손 그리고 어떠한 지면 위를 걸어다니는 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발 당연한 건데 이제 덩이라는 것에서 손이 나오고 발이 나와서 붙잡기도 하고 움직여갈 수도 있는 그런 행력 같은 거를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유쌤 멘트 좋아요. 이게 되게 구체적인 거고 그거를 가지고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계속 상상을 한다. 근데 금방 동의로의 전환의 위험이 있다. 다음 주는 날씨 이야기. 바이바이.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